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83회입니다. 와, 진짜 진태가 악마 중에 악마네요. 진태는 어린 현우를 병원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현우야 이렇게 불러서 집에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못 본 채 하며 돌아서 버리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겠어요? 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1998년 현우를 잃어버린 지 4년째, 즉 현우가 9살이 되었을 때 진태는 우연히 현우를 해들 요양병원에서 보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어딜 가나 몰래 따라가 보니 정순정의 병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정순정은 중증 암 환자로 입원을 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현우가 어디로 가나 진태는 살펴보지도 않고 아예 모른 채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진태는 현우를 버려버리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5살이 되자 굳이 현우를 자기가 수학과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현우를 데리고 나갔죠. 하지만 그날 수학과 진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진태는 일부러 5살 현우를 혼자 놓아둔 거죠. 그런데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간 거죠. 정순정은 아마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순정이 현우를 4년간 기르다가 현우가 9살 때 암으로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진태는 정순정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더니 급기야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왜 갔겠어요? 현우 소식을 들으러 간 거죠. 정순정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아들이 있었다는데 그 아들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보육원에 보내졌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정순정 보호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진태는 내가 먼저 찾아야 해. 내가 먼저 이럽니다. 진태는 왜 현우를 마리보다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한시바삐 찾아서 애타는 마리에게 데리고 가려고요? 아닙니다. 진태는 현우를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우가 혹시 기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빠, 왜 나 혼자 두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현우를 얼른 찾아서 처치를 해버려야만 했던 거죠. 하지만 현우는 마리가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마리는 선영을 찾아와서 실례되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러면서 우리가 친아들인지 물어봤죠. 선영은 우리가 입양된 아들이라고 밝혔지만 우리의 친엄마는 알고 있다.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암 환자셨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는 매우 낙담을 하고 돌아오겠지만 그 후에 마리가 또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우리의 장난감 병원차 한쪽이 찌그러져 있다는 걸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창가에서 떨어뜨려서 장난감이 바위에 부딪혀 한쪽이 다소 찌그러지게 되었던 건데요. 그래서 다시 마당집을 찾아가서 우리의 장난감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할 것 같아요. 장난감은 아니나 다를까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거죠. 마리는 우리 칫솔을 선영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는 우리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머지않아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영사에게 또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날 원장님은 현우를 데리고 소아과 진료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마리가 소름이 쫙 끼칠 것입니다. 결국 진태 그 인간이 우리 현우를 일부러 버린 거였구나. 이런 악마를 어떻게 처치하나? 그러나 진태는 마리가 현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도망을 가버릴 것 같은데요. 한편 나영은 수지에게 자신은 해들재단 가족이고 즉 재벌가 사모님이고 수지는 한낱 내가 고용한 의사에 불과하다.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했었죠.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머지않아 수지는 재벌가 사모님이 되고 나영은 이혼을 당해 해들가를 떠난다는 암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나영은 콩이를 유산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나영은 해들병원 환우의 날 행사를 맞이하여 현성과 함께 행사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직원 장기자랑으로 수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현성의 눈이 완전 하트로 변해서 수지를 아련하게 바라보는 걸 보게 된 거죠. 뭐야, 아직도 수지를 못 잊고 있었네. 나영은 너무도 화가 나고 질투도 났어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나영.
놀라서 뒤따라 나오는 현성. 나영은 콩이야, 버텨줘, 제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이 장면이 나왔다는 것은 나영이 머지않아 콩이를 유산한다는 복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영은 배가 뜨끔뜨끔 아픈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도 무리하지 말고 푹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시아버지 진태가 자꾸 나영을 압박을 하는 거죠. 너 어떻게든 네 시어머니가 현우방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게 네 임무야. 한시바삐 없애도록 네가 더 힘써봐. 이렇게 자꾸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영은 마리에게 애교를 떨며 어머님 이 방 얼른 치우죠. 네? 이번에 새로 산 모빌 이 방에 걸어도 되죠? 우리 콩이 방으로 미리 꾸며도 되죠? 이러니까 마리는 화를 벌컥 내며 감히 네가 나에게 이 방을 치우라 마라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방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치운다 이러는 거예요. 현우 방의 흔적을 다 치워버리면 증거품들이 모두 없어져 버리니까 마리로서는 당연히 치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진태는 나영을 볼 때마다 아직도 없애지 않고 뭐 하고 있냐고 자꾸 닥달을 해대니까 나영은 스트레스를 팍팍 받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수지가 완전히 선영의 호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젠 우리와 수지가 진짜로 남매가 되었네. 그럼 우리 현성 씨가 또 수지에게 땀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배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바로 유산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된 거죠. 하염없이 우는 나영. 아이고, 내 황금 동아줄이 끊어졌구나.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소식에 현성은 한동안은 매우 슬퍼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진정되자 자신과 나영 사이에는 이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난 아이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거지. 나영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영은 유산한 뒤로 현성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라는 끈이 없어지고 나니까 현성을 잃지 않으려고 더 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병원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현성이 수지 주변을 맴도는지 감시 차원에서 들르는 거죠. 그런데 현성은 우리와 수지가 남매 사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 자꾸 수지 주변을 맴도는 거죠. 물어볼 게 있다, 상의할 게 있다 이러면서 자꾸 수지 병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영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집에 돌아온 현성에게 마구 따지는 거죠. 왜 수지 진료실에 자꾸 드나드냐, 무슨 용건이었냐고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나영이 악을 쓰니까 현성은 나영에게 더 정이 떨어지고 맙니다. 나영이 유산한 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현성 부부. 결국 현성은 나영에게 이혼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나영은 하지 않으려고 버티겠지만 현성은 이젠 나영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진심을 털어놓으며 만약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성이 이 집을 나가버려서 영영 나영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 할 수 없이 나영은 현성과 이혼을 하고 해들가를 떠나 윤자에게 돌아온다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